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어제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소식을 확인을 하면서 네, 저도 뭐 여기에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컸기 때문에 부디 성공하기를 빌면서 중간중간에 소식을 확인해 보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발사 성공했다 이 소식 듣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또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네. 이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발사를 2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중단 선언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설비, 저도 전문 지식은 없지만 네. 굉장히 그 치밀한 그런 준비들을 해 왔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행여나 좀 실패하면 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좀 노고가 보람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에 이제 저는 그게 가장 다행이었어요. 뭐 한국의 자랑이다 이런 것 이전에 네. 관계자분들의 심경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발사가 갖는 의미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역사에 오래오래 남을 만한 업적인데 자세한 내용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이끈 주인공이죠. 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아이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인데 자,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이 발표 나오기까지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소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이 발사를 여러 번 겪었어요. 예. 비교적 제가 좀 평정심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막 흥분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잘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고, 네. 예, 굉장히 이제 마지막 특히 이제 제가 원장으로 취임해서 누리호 종합연소시험부터 누리호 1차 발사, 2차 발사, 3차 발사를 다 지금 겪은 상황이 돼서 매번 뭐 같은 심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쪽에는 비교적 하루 전에 약간의 그게 좀 비교적 굉장히 순조롭게 가는 순조로운 거라서 건가요? 예, 이제 현장의 작업자들이 우리 연구진들을 보면 막 좀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다들 여유가 사실 있었거든요. 하루 전날 그 사건을 빼면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하여튼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하루 전날 통신 문제 발생했다는 거, 이 성공이 있기까지 고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비였다고 생각하는 지점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비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문제. 이 준비를 하면서 3월 초부터 저희들이 이제 매주 쉽게 말하면 신호등처럼 위험을 이제 빨간불, 노란불, 뭐 이렇게 녹색불, 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매번 그냥 전혀 문제가 없이 쭉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또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은 기체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제 발사를 하느냐 아니면 또 뭐 하루나 이틀 더 늦어지느냐 정도를 걱정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이번에 1, 2차 발사 때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엿새 정도 연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루 똑같은 시간에 다시 이 점검 완료하고 했거든요. 밤새도록 그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연구원들이? 네네. 저도 사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연구진들이 24일 오후 3시경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제 발사가 연기가 되면서
계속 작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당장 안 찾아지다 보니까 한 새벽 뭐 2시에 그만하자, 새벽 4시에 그만하자 이러다가 이제 새벽 4시에 우리 한 번만 좀 한두 가지 더 확인을 하겠다 이래갖고 새벽 5시 넘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시험을 6번을 했다 그럽니다. 새벽 5시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 6시 가까이 이 정도면 오늘 발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서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말 우리 연구진들 특히 일한 사람들은 정말 또 극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밤샘을 해서 문제점 발견해서 해결을 한 건데 결국 누리호 개발 10여 년이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더 넘어갑니까? 12년, 지금 12년. 13년째입니다. 13년째. 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현재 누리호하고 8개의 위성이 있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돌고 있습니까? 어제 그 7개 그게 주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하고 큐브 위성 7개를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큐브 위성 6개는 분리가 확실시 됐는데 한 개는 어제 상황에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밤새워서도 여러 다양한 경로로 아마 확인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분리를 어제 확인을 못한 게 카메라가 한쪽 면에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2가지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직접으로 나가는 거를 확인을 해서 분리가 되었구나도 확인을 하고 또 하나가 거기 이제 큐브 위성이 사출되면서 거기에 어떤 이 문이 있습니다. 큐브 위성이 안에 딱 닫혀 있는데 이 문이 딱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열린 신호를 받아서 하든지 2가지로 지금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신호의 어떤 쪽은 신호가 이상하게 왔는데도 제대로 사출이 된 경우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 이제 카메라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이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거는 카메라의 각도가 안 잡혔는데 신호가 정확하게 이게 문이 열려서 나갔다라는 걸 짐작할 만한 신호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신호를 전체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발사체 입장에서는 이런 거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위성이 만약에 분리가 돼서 지상국하고 교신을 하거나 혹은 이제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쪽에서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안으로는 찾을 것이다. 상황에 대해서는 분리가 됐다라는 그 확인은 아마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리호 3차 이거 실전 발사입니다. 시험 발사 아니고요. 설계, 제작, 발사 전 과정이 국내 기술인데 우리나라 우주 기술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원장님? 작년하고 올해 거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물론 이제 가장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저궤도라고 해서 지구 가까운 쪽을 도는 인공위성, 그다음에 또 정지궤도라고 해서 지구 한 36,000km를 도는 그 정지궤도 위성, 심지어 작년에는 달까지 보내는 달궤도선 이렇게 해서 인공위성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이루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해외 발사체를 썼었는데 이제 누리호가 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진짜 우리 땅에서 하는 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접근하는 어떤 독자적인 능력까지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세계 7번째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좀 푹 좀 쉬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 얘기를 들어봐도 감동적입니다. 하나가 지금 아마 7개 중에 하나가 지금 모른다는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곧 찾아내지 않을까, 교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킹스맨 또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여러 법안 처리를 했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또 김남국 방지죄로 불리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
등이 이제 해당 사안인데 주요 네네. 법안들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통과된 법안들은 쉽게 얘기해서 비쟁점 법안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절충안 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무난하게 통과가 됐고요. 일단 이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 이상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특히 피해자 단체라든지 야권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제, 그러니까 공공 재정을 통한 구제에도 주장을 했었는데 절충안으로 금융 지원이 일단 돼서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남국 의원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위 김남국 방지법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국회 이제 윤리심사위원회에 가상자산을 등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이런 법안들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다뤄졌습니까? 간호법은 현재 이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여야 간 이견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수정안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얘기 아닌가, 그냥 재의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5월 30일에 본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그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문제가 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방송법, 이것도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빠르게 처리되긴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현재 쟁점 법안들이 줄을 이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이 본회의 직회부라든지 여기까지는 추진을 해왔지만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르는 그 논의가 그렇게 진척이 많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다른 법안들도 뭐 간호법도 있고 노란봉투법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방송법은 그보다는 조금 뒤에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는 일정이 뭐 5월 30일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어 보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그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직회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거부권 전국이 될 것 같아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 거부권에 행사된 법안이 양곡관리법 개정안하고 간호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여권이나 정부에서 더 강도 높게 반대해왔던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보다도 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요? 네, 한국 정부가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는 가드레일 안전조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이제 우려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에 그 확장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반환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장 범위가 5% 이상인 경우에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를 10%로 늘려달라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반도체법 자체가 중국 견제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도 좀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제재를 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뭐 미중 반도체 패권 구도가 지금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시장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은 마이크론 반도체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제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 주식 쪽만 보더라도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일 대비 0.15%, 0.31%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국내 반도체에도
당연히 유리하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빠진다면 그 빈자리를 우리 반도체가 대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한 네. 기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현재 또 미국의 입장이 아하. 이런 경우에 마이크론의 빈자리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또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네. 이런 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 자, 앞으로 미국 반도체 패권 구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됩니까? 네, 일단 최근까지 들어오면서 한미일 간의 네. 밀착 행보가 강화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쪽의 반발도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네. 일단 한미일 밀착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섬세한 접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중국과의 접근. 그리고 이제 미중 간 갈등이라는 게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네. 카르텔의 성격이 있어요. 아. 은근히 이제 양쪽이 서로 기대면서 먹고 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좀 박자를 잘 맞춰 나가야 된다. 자칫하면은 미국의 어떤 대중 압박에 너무 지나치게 동참했을 때에 나중에 근데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타협하면 그때는 또 네. 처지가 또 다르게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